안심과 했습니다.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셋을 알 수 있다. 1타 3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볼륨 1입니다. 볼륨 1은 한국어의 발음끼리 같은 발음끼리 묶어서 보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은 81강째. 오늘 보실 세 개는 이겁니다. 네, 많이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한자 많이 보는 그렇죠. 볼만한 부분이 있죠. 감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한자도 감자로 읽힐 거고 심지어 세 번째 한자도 감으로 읽히는 그러나 부수가 바뀌면서 뜻이 바뀌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자를 봤을 때 물론 의미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자를 한글로 읽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게 감이라면 전부 다 감으로 읽히는 하지만 뜻이 바뀌는 그렇게 접근하면서 공부를 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 세 한자를 가만히 보면 요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래 이 한자는 남김없이 모두 다 한다라는 다 함자입니다. 다 함자에서 첫 번째 한자가 마음심이 밑에 붙잖아요. 그래서 마음, 즉 심장은 온몸의 변화를 다 느낀다라는 느낄 감자로 변형이 되어지는 그래서 함에서 발음이 감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오늘 보실 한자들은 전부 다 감으로 읽혀서 발음은 감이고 뜻이 바뀌는 그런 세 가지 한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그렇게 접근해서 함자에서 감자로 간 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 늘상 또 한자를 쪼개서 보고 있죠.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요게 뭔지 기억나세요? 요거? 저거는 몇 번 봤습니다만 요 그림 기억나세요? 네, 창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썼던 창, 여기에 깃발이 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창을 가지고 형상화시켰던 부분이 이 한자, 요게 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한자를 쪼개보듯 오늘도 쪼개본다 그러면 날카로운 한마디입니다. 날카로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창에 찔린 듯 뭔가를 느낀다라는 느낄 감자 뭐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한자들이 또 우리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 때 어떻게 나오는지 단어로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느낄 감자 그 자체로 기억해도 괜찮고요. 뭐 처음 접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날카로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창에 찔린 듯 뭔가를 느낀다라는 느낄 감자 참 많이 접하는 한자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뒷글자 했던 건데 그렇죠. 각자 이게 감각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칸까크 음으로는 칸가네요. 그죠? 칸까크 칸까크 그렇죠. 감동이 되겠죠. 발음은 칸도 그렇죠. 뒷글자 했던 정자 감정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칸조 뒷글자 했던 건데 네 상자 이게 감상이 되겠네요. 발음은 칸소 질문 이 칸소 감상의 뜻이 뭘까요? 조심할 건 영화라든가 뭔가를 보고 즐기는 그죠? 음악 감상 뭐 영화 감상의 감상이 아니고 이 칸소라는 건 느낌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쓰는 그때 느낌을 쓰는 뒤에다가 문자 붙이면 감상문 칸소붕 그러는데요. 이 감상은 느낌 그 느낌을 말하는 칸소예요. 영화라든가 음악을 보고 즐기는 그런 감상의 한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뭘까요? 그렇죠. 공자 공감하는 발음은 그렇죠. 쿄간 항상 이 한자 발음 조심하세요. 쿄입니다. 쿄간 공감하다의 쿄간 뭘까요? 그렇죠. 호자죠. 호감이 가는 발음은 코강 뒷글자는 사자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발음은 칸샤 저는 이렇게 늘 영상을 봐주시는 보면서 공부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칸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 만들고 있네요. 뒷글자는 격자라 발음이 칸게기 감격하는 칸게기 뭘까요? 그렇죠. 실자 실감 발음은 직간 뭘까요? 예자죠. 예감이네요. 발음은 요간 직자죠. 직감이네요. 발음은 촉간 동사로는 칸지르 말 그대로 느끼다의 칸지르 참 많이 쓰여지네요. 의미도 아시겠죠? 좀 더 볼게요. 이 감자를 어떤 단어로 썼는지 그 네이버 일본어 사전 뒤져보니까 이 감자가 들어간 단어만 거의 한 150개 되더라고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뭘까요? 뒷글자가 촉자라. 이게 감촉입니다. 발음은 칸셔크, 칸셔크. 앞에 글자가 민자. 이게 민감한. 발음은 민간, 민간. 앞에 글자가 이게 둔자입니다. 이게 둔감한. 반대말이 되겠네요. 둔감한 건 농간, 농간. 뒷글자는 염자. 이게 감염되는 간생, 간생. 세 글자 더 보이긴 하죠. 앞에 거 했던 건데 위, 화, 감. 발음은 이화강, 이화강. 어긋날 위자에다 했던 거죠. 어긋날 위자에다가 화할 화자인데 뭔가 화합이 되어지는 게 어긋나는 느낌이란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어색한 느낌. 어색한 느낌이 들 때 위화감이 든단 말을 하죠. 그게 이화강, 이화강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중급 이상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발음은 칸싱, 칸싱. 조심할 게 감심이잖아요. 뜻은 그렇죠.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 감탄, 감탄하다, 칸신스를 묶어요. 스르까지 붙여서 칸신스르, 감탄하다, 칸신스르로 외워두시면 정말 자주 보입니다. 자, 늦게 감자는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복습해두세요. 이 데스네. 자, 방금 했던 느낄 감자 왼쪽 요게 그렇죠. 마음심. 그 마음심이 부수가 저렇게 붙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밑에도 마음심이 있었고 왼쪽에도 마음심이 있네요. 그래서 마음을 2번 쓴 거예요. 그렇게 2번이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만큼 많이 느껴지는 게 모든 게 다 섭섭하다 해서 섭섭할 감자입니다. 마음 심자가 2개 붙으면 섭섭함을 의미하는 한자인데 이 한자는 이거면 됩니다. 발음이 이게 우리말로는 유감이라 발음은 이캉, 이캉, 유감이다 그러죠.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섭섭함을 말할 때 유감이다 말할 때 한자가 이 한자, 이칸, 이 감자는 요거면 됩니다. 유감의 감, 이칸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데스네. 자, 요 참 많이 보죠. 그렇죠. 왼쪽에는 물 숫자 3수변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한자를 이해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오른쪽에 있던 요거는 창이었죠. 요거는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구멍. 그 구멍으로 물이 새서 줄어든다라는 줄어들 감자. 그래서 줄이고 던다라는 의미에서 덜 감자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됐으면 단어로 보게요. 뭘까요? 했던 건데 이게 증자, 이게 증감이 되겠네요. 발음은 조갱. 명심하세요. 음은 갱갑니다. 조갱, 조갱. 증가와 감소를 줄여서 증감의 조겐, 조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감소입니다. 발음은 겐쇼, 겐쇼. 항상 잊지 마요. 갱입니다. 겐쇼. 뒷글자가 양자죠. 양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량이니까 이게 감량이 되겠습니다. 양을 줄이는 감량의 발음은 겐뇨, 겐뇨. 앞글자가 삭자라. 이게 삭감. 그죠? 발음은 사크겐, 사크겐. 삭감하는 줄이는 삭감의 사크겐. 앞에 했죠? 요거는 격자. 앞에서 감자에서 뭐 감격의 격자기도 했고요. 그래서 격감이 되겠네요. 발음은 객기겐, 객기겐. 격하게 줄어든. 반대로 격하게 늘어나면 위에 있던 객기조, 격증 써가지고 객기조, 객기조. 지금은 격감하는 객기갱, 객기갱이었습니다. 요것도 잘 씁니다. 가짜라. 이게 가감입니다. 발음은 가갱, 가갱. 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가감이라 하면 증가의 가, 앞에 있던 증 있지요. 말하자면 조가, 증가의 가짜인데 증가하는, 즉 더하는 거하고 감소, 빼는 거죠. 더하는 거와 빼는 것을 가감. 그래서 이 가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감한다. 더하고 뺀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더하고 뺀다라는 건 뭔가를 조절함이 있거든요. 뭔가를 조절한다라는 건 그에 알맞게, 그에 알맞은 정도로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알맞은 정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카겐의 뜻은 알맞은 정도. 뭐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머리하러 미장원 샵에 가게 되면 머리 감고 샴푸하잖아요. 그럴 때 간혹 질문을 받죠. 샴푸할 때. 온수의 물의 정도는 괜찮냐?
뜨거운 물의 온도 정도는 괜찮은지 물을 땐 요렇게 묻습니다. 오유카겐, 오유가 온수 따뜻한 물이니까 오유카겐와 이강화 데스까? 오유카겐와 도 데스까? 그 뜨거운 물, 온수의 정도가 어떠냐? 그런 카겐의 기본 의미가 또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데스네? 근데 이 카겐의 그 알맞은 정도의 의미에서 알맞다라는 의미가 또 적당함도 있죠. 그런 적당함도 있는데 그 적당함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발음은 이 카겐. 알맞은 정도를 말하는 부분인데 적당함이란 뜻이죠. 그럼 잠깐 질문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뜻이 뭘까요? 좋다, 괜찮다, 됐다 이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이라는 표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반대로 뭔가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괜찮다, 굿 하면 이 데스네 하는 것이고, 그죠? 정반대로 됐어, 난 괜찮아 라고 거절할 때는 이 데스요 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요 이가 양면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익하겐이라는 것도 알맞은 적당함이 있긴 하지만 그 적당히 한다라는 게 뭔가 무책임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하겐나 히토, 이익하겐나 히토 하게 되면 뭔가 적당히 하는 사람, 즉 무책임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데스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이런 말도 하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라는 건 좀 어지간히 해라. 그런 어지간히 하는. 그래서 이익하게니 시대 하면 좀 어지간히 좀 하지. 적당히 좀 해. 그런 이익하게니 어지간함. 그런 뜻도 들어있다 보니 참 시험 때도 많이 보이고 자주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사전 한번 보실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 알맞음에서 어떠한 어지간함, 그죠? 그런 무책임한, 그런 여러로 쓴 단어니까 한번 꼭 사전 봐두시고요. 이 데스네. 동사로 씁니다. 발음은 헤루. 말 그대로 줄다, 감소하다고요. 이렇게 쓰면 헤라스. 요거는 줄이다. 타동사가 되겠죠? 서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줄이는 건 헤라스, 무언가가 줄어드는 건 헤루. 이렇게 동사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 줄어들 감자는 요거면 충분히 소화될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하세요. 이 데스네. 자, 오늘 감자 3개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한자지만 또 쓰여지는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꾸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리해보죠. 맨 처음 건 그렇죠. 날카로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창에 찔린 듯 뭔가를 느낀다라는 느낄 감자. 대표적으로는 감각가죠. 발음은 칸까크, 칸까크. 참 이 감자도 많이 씁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두시고요. 다음, 거기다가 마음심이 들어갔으니까 마음이 2번 들어갔죠. 그래서 마음을 2번이나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만큼 많이 느껴지는 게 모든 게 다 섭섭하더라 해서 섭섭할 감자. 요거는 유감, 발음은 이캉, 유감의 감이구나. 요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수변이 들어가면 날카로운 도구, 창이었죠. 그 창에 의해 생긴 하나의 구멍으로 물이 새서 줄어든다라는 줄어들 감자. 대표적으로는 증감가죠. 조겐. 명심할 거. 이 감은 음이갱이라는 거. 조겐. 증가와 감소를 줄여서 조겐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이 데스네. 오늘의 문제 풀어보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조단, 농담이지요. 농담도 이익하겐니 시대요. 적당히 좀 해요라는 얘기입니다. 이익하겐이라는 건 적당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카겐이라는 건 적당한, 알맞은 정도, 알맞은 정도를 조절한다라는 조절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 뭔가를 조절한다라는 건 더하고 빼는 거. 그래서 더하는 증가의 가와 줄이는 감소의 감, 가감을 골라야 그게 알맞은 정도를 말했던 이익하겐입니다. 그런데 보기 1, 3번의 거 앞에 거는 가능성의 가짜, 오를 가짜고요. 더하고 빼는 경우에 더하는 건 2번과 4번의 가짜가 되겠죠. 문제는 뒷글자, 이번에 공부했던 뒷글자 감자가 문제인데 그렇죠. 2번의 이한자의 경우에는 날카로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창에 찔린 듯 뭔가를 느꼈다라는 느낄 감자였고 3, 4번 뒷글자 한자의 경우는 날카로운 도구, 창이었죠.
그 창에 의해 생긴 하나의 구멍으로 물이 새서 줄어든다라는 줄어들 감자, 감소의 감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카갱. 정도의 카갱은 4번 한자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데스네. 오늘 감자 3개 있습니다만 간단한 한자처럼 보여지는데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두시고 정 어려우시면 사전 뒤져보시면서 한 번 더 예문 좀 많이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또 복습 하시는 건 여러분 몫이고 저는 또 그 사이에 다음 한자 고민하고 만들고 올게요. 이 데스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교와 고코마데 교모 츠카레 사마 되시다. 대마대마쇼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